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유학생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이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약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50년대 한국 동란을 경험하신 분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 경험했던 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중진국 문턱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여유보다는 더 열심히 하자는 그와 같은 마인드도 있고, 아마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진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대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교라고 하는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 미션 퍼스펙티브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초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2004년도에 장로가 돼서 지금 20년째 장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대 가운데서 이제 저는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직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원, 그 다음에 삼성항공을 거쳐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소원을 드렸는데요. 선교적 어떤 의미를 떠나서 하여튼 직장에서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리더십이 있죠. 장로 형제님이 있고 사역하신 형제님이 있고 목회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청년 때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청년일 때, 40, 50대일 때,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70, 80대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떤 제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연제교회의 전체의 간증이고, 혹 그것이 한 사람의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억셉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제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오후 발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오신 분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연제교회 장로 이제 세 분 중에 함께 몽골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또 복음 전하는 일, 또 개인 교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침례에 이르기까지 그런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강일규 형제님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교회는 2년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따로 개척을 하면서 두 분의 장로를 세웠는데요. 한 분은 조산석 형제님, 한국 형제님이고, 한 분은 몽골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몽골 교회 장로를 하고 계시는 엘리카 형제님, 원래 학생으로 왔다가 그 자매님은 계속해서 가정 전공으로 해서 지금 이제 패밀리 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형제님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자매님 스포트하고 애들 먹여 살리면서 작년에 2년 전에 두 가정이 함께 교회 앞에 이제는 전심으로 몽골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그것을 교회가 이제 억셉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왕영박 형제인데 유학생으로 와서 구원받은 지 한 12년 됐고 부산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고 지금은 경성대학에서 그 글로벌 학부의 교수로 있는 왕영박 형제입니다. 네, 중국 모임의 리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팀들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는데 하나는 몽골 우리 형제들이 작성한 올해 2023년, 24년 BMSS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BMSS 2023년의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추석 때 중국 이제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초청하는 이제 추석 때 그때 집회에 대한 포스트거든요. 이게 뭐 교회가 작성한 그 몽골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끌릴 정도로 잘 만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연제교회는 지역교회와 함께 사실은 걸어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브레드린에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이라고 하는 1860개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해왔는데요. 그 부산에는 이제 성시화 운동 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8 성령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12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2012년부터 해서 18년까지 한 6년 정도 부산 안에 크리스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의 청년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운 영향력을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과정이 CLA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6년 정도 이 이제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주제는 이제 청년 리더십의 정체성이었고 또 이런 것들은 초청을 받았죠. 와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그 전에 많은 이제 삶에 대한 간증들을 부산 지역 교회들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했습니다. 영성과 실력과 리더십을 지역의 청년들에게 앞선 세대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삶의 의미와 경험들을 직장 현장에 사실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선교지로 파송됐잖아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의 중심은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미 영혼들이 있고 구도자들이 있는데 교회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꾼이 있고 복음을 잘 전하는 일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교회의 변화는 없고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 집회 때 교회가 구도자들 리스트에 한국 사람만 있느냐, 안 그러면 구도자들도 함께 조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그런 어떤 열정들이 계속 쌓여지게 될 때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 CLA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부산에는 이제 10대의 벗이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항동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회 개척을 안 하고 청소년 사역만 하니까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교회 개척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청소년 사역이냐.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12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저는 거기에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청건 부산입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이 베이스로 해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지만 뭡니까? 지역사회가 필요한 거죠. 대놓고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은 전하지 않지만 그 속에 건전한 가치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요? 선교는 복음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회가 필요로 한, 그것이 교육이 됐든 그것이 병원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됐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회에 넓혀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심에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 안쪽에 영혼의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선교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교회에서 이제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아요. 굉장히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이 한 40%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유학생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고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교회는 합숙을 합니다. 교회 건물 4층에 15개의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청년들이 전부 다 여행용 가방, 아까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 모실 때 들어왔던 그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와가지고는 각 방마다 배치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거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 우리가 전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의 질의들, 질문들, 마지막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마지막은 뭐냐면 이미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외국인이 와 있고 유학생이 와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한번 내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외국인들 리스트를 다 전화보러 그랬어요. 그거를 모으고 난 다음에 함께 교회가 모여서 그것에 대해 기도하자. 기도가 출발점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청년들이 그거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청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교회에 알려지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극동방송에 교회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제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뜰 안에 이제 가서 여러 영역들, 뭐 봉침, 이침, 유학생,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부산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디모데 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이상은 형제님이 그때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한 15분 정도 이게 극동방송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만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자랑 코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유학생 특집으로 그래서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육자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초, 중, 고, 대학까지 포함해서 이 교육자 선교회에서 이제 가서 간증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들어온 지 한 20년이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주 뭐 조교수부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학장을 거쳐서 부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산대학은 1946년도에 첫 번째 국립대학으로 목사님이 설립하신 대학입니다. 윤인구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일본의 동경에 있는 동경 메이지 신학교, 프린스톤 신학교, 영국 에딘버러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진주 교회, 그 당시는 옥봉동 교회인데요. 옥봉동 교회는
언더우드 아펜젤라의 이 서울 지역 외에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부가 선교사를 엄청 많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거점 교회가 뭐냐면 진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교회에서 5년간 목회하시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국립대학을 설립할 때 미 군정이 윤인구 박사님을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만드셨죠. 근데 그분은 부산대학을 사실은 기독교 대학으로 하시다가 한 15년 총장 하시다가 안 믿는 교수님한테 밀려나서 쫓겨나시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 3대 총장으로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도에 대학 안에 그때 대학 안에 이제 초대 총장님은 1959년도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성경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가 부산대학 앞에 있는 소정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이 대학을 설립하신 그분은 목사님이고 크리스찬이고 초대 총장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의 개척자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부산대학을 떠나기 전까지는 대학에 채플이 있었죠. 60년 동안 채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9년도에 믿는 교수들과 함께 FNC라고 하는 Friday Noon 채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국립대학이지만 금요일 정오 때 유학생들 한 5, 60명이 와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계에 알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이 국립대학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하는 간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98 성령 대집회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에 이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연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제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그분이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부울경 이주민 사역자 모임에서도 김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이주민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그럴 뿐만 아니라 유학생까지.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사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갈 건가.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의 어떤 벽을 넘어서서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협력 체제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쓸데없는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의 리더십 측면에서는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부울경 이주자 사역자 모임에서 알게 된 우리 태국 김선호 형제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국에 92년부터 선교사로 오신 OMF 출신의 우리 손성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손 선교사님은 최근에 이제 한 13년간 이렇게 유학생들과 함께 정말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김영주 선교사님, 우즈벡 선교사님과 함께 유니스트의 유학생 교회를 2달 정도 됐죠. 2달 정도에 이제 개척하면서 그때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몽골 교회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대학이냐, 직장이냐 그런 거는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에 부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에 이제 교수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CBF 교수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뭡니까? 일터교회, 내 연구실을 하나의 교회처럼 믿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 그것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와 같은 환경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1:1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프라이데이 눈 채플을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오랜 기간 동안 1:1 교수들과의 성경 공부, 그것이 2~3명으로 10수년간을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이 속해 있는 어떤 교회의 소속의 어떤 단위의 다름을 넘어서서 선교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저는 에펜스에 가능했거든요. 에펜스에 가능했을 할 때 국립대학 교수로서 만약에 우리가 교수와 교직원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만약 예배를 드린다, 복음을 전한다면 이게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문제가 있으면 직을 걸고 하자. 사표를 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자르더라고요, 학교가. 물론 사립대학이나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믿는 학생이 전혀 없었다가 거의 한 16명 정도의 믿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팀을 이루어서 이제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몽골을 방문하는 순간 2012년도인데 그 몽골 현지에 있는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그 울란바토르가 고도가 높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제때 못 떠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GCTC라고 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커미셔닝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이 간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몽골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가지 않고 캠퍼스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100% 전임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한 이제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분이 굉장히 냉철한 분인데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한국 돌아가면 꼭 이거 내 아는 형제님들, 자매님한테 좀 부탁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선교센터를 연제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미션 홈을 거쳐갔던 많은 몽골 청년들이 이렇게 감사의 편지 또 이걸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전용덕 선교사가 지금 몽골 연제 몽골 교회에 지금은 이분이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홈빌더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단위가 기초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몽골 형제 자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홈빌더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오셔가지고 우리 연재랑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 지금 에리카 형제 부부를 비롯해서 세 사람의 가정이 이 홈빌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는 미션 홈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연재 몽골 교회의 가정 세우기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몽골 유학생으로 왔던 이제 형제는 이 에리카 형제의 친구인 라과 드리츠라고 하는 형제가 오게 되었고요. 이 형제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이제 한 40명, 50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단위로 이제 그 블락을 쳐놨는데요. 블락 사이에도 이제 가정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체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제 몽골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 주일학교 학생들은 한국어가 다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다 어느 소통이 가능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모국어인 몽골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몽골 부모님들이나 몽골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몽골 말을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반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몽골 말을 가정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것이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어느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당하는 경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이제 멜팅 포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주류 사회가 굉장히 강력해서 모든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로 그냥 통합되는 모델입니다. 아마 미국 사회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각각이 그냥 독립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샐러드 볼입니다. 각각의 야채는 야채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샐러드라고 하는 그 음식으로서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의 5% 이하일 때와 앞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서 10% 넘어가게 될 때 다문화 사회는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그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문제없는 다문화 사회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가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하는 모든 행정적으로 해주는 일로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애정과 열정과 그 다문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더 큰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아, 세상과 다르게 교회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 거기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더라. 그 속에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선행은 결국은 뽀록이 납니다.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선행은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우리와 동일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유학생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여 하면서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순간 그 사역은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유학생이 오늘 여기 있는 그 다른 지역의 모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면, 자기 모국에 있다면 그 모국에 있는 교회조차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소위 말하면 이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사람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유학생이 압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 어떤 제도의 좋은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역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교회일수록 유학생 사역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3년도에 연제교회가 부산대학 앞에 선교센터를 시작했는데요. 그 선교센터에서 지금도 몽골 유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타가방을 운영했는데요. 아까 이렇게 한 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다 일로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 몽골 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몽골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학생들은 그만큼 자기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몽골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교회가 타가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검에 있는 제일 그 시형 아파트 지역에 싼 곳입니다. 그때 유학생들 그런 곳에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1층 한 2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를 내어서 제공을 했는데 본인들이 안에 다 꾸며가지고 오픈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몽골 영사님이 오셨습니다. 몽골 영사님이 오셔가지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몽골 영사님인데요. 영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몽골 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 조상석 형제랑 엘카 형제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이제 이 몽골 교회가 2022년도에 두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몽골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몽골 교회를 브레드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브레드린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몽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그거를 지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장로 세 사람과 저기 이쪽 제일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부산 성시아운동본부의 대외협력 본부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1860개 교회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인데 그분을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제일 끝에 분은 엘카 형제가 있는 몽골의 그 스밋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짜가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최원호 목사님인데 부산대학의 그 FNC, 즉 대학 안에 있는 캠퍼스 처치를 하시는 목사님. 다 다릅니다. 뭐 침례교 목사님, 또 몽골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장로교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이 함께해서 이 몽골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함께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총 22분 정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몽골 성도가 8분 침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지만 참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설 명절 때는 지구촌 교회를 비롯해서 신촌 성결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에 있는 몽골 리더십들이 내려와가 한 80명 정도 됐죠. 80명 정도가 연제교회 1, 2, 3, 4층 전층을 다 사용하면서 2박 3일이었습니까? 그때 여름 캠프를 했죠. 설 때. 그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저희들 장로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교회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 배경이 없더라도 우리는 오랜 기간 교회 안에서 그를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목회자로 세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했죠. 자기들도 아무 문제 없다. 자기들도 얼마든 억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뭐 최근에는 윤순재 목사님,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을 설립하셨던 그 윤순재 목사님, 선교사님도 연제교에서 오게 되고, 또 이해동 목사님, 이해동 선교사님, 그렇게 몽골이나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 목사님들은 거의 연제교회 몽골 교회는 다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만찬을 떼고 있고 또 그런 또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소원들, 이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비전들이 제가 볼 때는 연제교회 비전보다 몽골교회 비전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중에서 연제교회는 한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연제 몽골교회는 한 500명 중에서 50명이 모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10%가 모이는 거잖아요. 부산의 10%면 300만 중에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연제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연제 몽골교회보다 크지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연제 몽골교회는 지금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마음에 품고 해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제안하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간섭하기보다는 그들 몽골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교회가 억셉해서 더 인카리징 해가지고 더 스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의 미래 계속 슈링킹 할 건지 줄어들 건지, 안 그러면 더 확대될 건지, 그것이 아마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는 한 300명 정도 모으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BMSS 오버카머라는 거 극복자입니다.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그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강사로 세워요. 자기들 선배예요. 나는 부산대학 유학 왔는데, 부경대 유학 왔는데,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극복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신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아가지고, 소수를 모아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그것만 꼭 선교냐 이거죠.
왜 우리는 이 선교의 그 폭을 이렇게 좁혀놨을까?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어떻게 보면 폭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몽골 주일 학교는 이미 주일 학생들이 한국어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한국 주일 학교와 몽골 주일 학교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에 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하는 교사 세미나 때 다문화 사회의 이와 같은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몽골 주일학교, 연재교 주일학교, 그 다음에 만나는 과정이 중고등부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는 그 형제들 또 자매들 또 부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몽골 주일학교와 한국 주일학교를 나온 이 형제 자매들이 중고등부에서 하나의 통합된 모델을 갖고 가자.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주일학교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고등부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인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캠프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캠프라기보다는 아까 한국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몽골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국은 스킨십입니다. 인격적 만남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귀었던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의 신뢰관계가 결국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부울경에서는 이주민 다음 세대에 대한 장기자랑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연재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 이제 집회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전체 성도뿐만 아니라 몽골 성도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유학생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제 연구실에 베트남에서 이번에 GKS 장학생으로 오는 한 학생입니다. 1200명 교수가 있지만 그분들 중에 학생 한 명이 온다고 했을 때 공항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교수가 몇 명이 될까? 저는 교수 사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 신호에서 모였을 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캠퍼스에서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품에 들어오는 이 유학생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날 건가. 그러면 당연히 그 유학생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공항에 가야죠. 그리고 그런 유학생 사회에 관심 있는 교회라면 한국에 들어오는 첫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모든 공항에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홍덕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노이에서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부산 7시에 도착하는데 하노이 공항에 누가 나왔니? 이래 물어보니까요. 가족들 28명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형제분이 4분이신데 다 나오시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사촌들 12명이 다 나온 거예요. 유학생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을 집안 전체의 희망을 안고 옵니다. 한 명으로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동그라미 2개를 붙이셔야 돼요. 100명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학생이 그 교회에 오는 순간, 그 모임에 오는 순간 앞으로 100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한 명을 잘 기르는 교회는 그 교회 숫자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재교회 역사 가운데 아까 선교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국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한 형제님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중국 현지에서 또 연재교회에서 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DNA가 또 교회 분위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뭐 벚꽃 구경 1박 2일 캠프들 했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현지에 세워졌던 일꾼들의 다음 세대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현지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의 자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는 지금 현재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자면 한 자매님들이 대거 방문하셔가지고 한국 대학들을 둘러보고 앞으로 이제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낼 때 넘버원이 뭔지 압니까? 대학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함께 숨쉬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유학생 선교를 하는 순간 대학의 어떤 레벨, 이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서울대학, 부산대학, 연고대, 하늘 아래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스텝들이 있고 그에 대한 사랑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석 때 캠프를 할 때 저는 참 감사한 게 여기 왕님과 형제 있지만 우리 성도들 10명, 4가정이니까요. 자녀들 8명, 자녀들 10명.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초청한 구도자가 똑같아요. 18명이에요. 우리가 부른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부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리더십은. 리더십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픈된 환경, 그리고 연재교회 오는 것에 대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정말 이런 따뜻한 분위기, 하나님의 품속에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최근에 네팔이 1, 2, 3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최금 형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현지에서 20년 이상 자신의 삶을 들였던 선교사 형제님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네팔 사역은 불가능한 거죠. 1, 2, 3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네팔 한글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한글 학교를 만듭시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들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몽골이나 중국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팔 한국어 교실 팀이 그냥 2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느냐? 현재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있는 분이 3분,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 2분. 그래서 그 5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였죠. 네팔 학생들이 오는 걸 보고 최금민 형제님과 여기 르실라 자매 같이 와가지고 미안해요. 예. 잠실교회 르실라 자매 같이 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2분이 한국 교실 꼭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선교에 반응하는 성도들과 선교에 반응하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뭐 서울이면 되고 부산이면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됩니다. 서울이 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서울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전도 안 해도 지방에서 다 올라오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피드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팔 선배들을 불러가지고 부산에 있는 좋은 자연이 많습니다. 부산으로 보내주셔요, 유학생들을.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회에서는 남해 갯벌 체험하는 MT도 유학생들과 중고등부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MT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팔에 있는 껌을 형제님 통해서 저희들이 10회에 걸친 복음, 아침에 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학생들은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국어 교실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너빈 형제, 그 다음에 시단 형제, 그 다음에 강가자매는 이미 네팔 모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고요. 그 다음에 산지브 형제라고 있는데 산지브 형제가 이번에 간증하고 이제 그 형제는 네팔에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는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보다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꼭 만찬에 참여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이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BF 장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제공해 준 것이 큰 힘이 됐죠. 아까 너빈 형제, 모임에서 온 너빈 형제, 그 다음에 식단 형제, 강가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아직 구도자 상태에 있던 산지부 형제한테도 그때 장학금을 줬는데요. 그 장학금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바쁘게 진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대전환 시대에 이제 제로 베이스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 전통적인 장로교회, 뭐 예를 브레드린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일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하다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초를 세워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